동물성 원료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물성 원료에서 보면 콜라겐. 여러분, 콜라겐 하면은 우리가 진피층에서 있는 콜라겐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름이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콜라겐인데,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동물성 콜라겐이 가장 효과가 좋죠. 그래서 소의 그 콜라겐이 가장 좋은데, 그래서 광우병 때문에 이제 콜라겐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식물성 콜라겐을 콩이나 이런 데 추출해서 식물성 콜라겐을 사용합니다만은 그것도 동물성 콜라겐보다는 떨어지거든요. 최근에는 피시 콜라겐, 상어에서 추출해낸 피시 콜라겐을 씁니다만은 그래도 동물성 콜라겐보다는 전체적으로는 효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세포 조직의 결합이나 지탱하는 물질로서 아주 우리가 보습을 지탱시켜주는데 아주 좋은 원료죠. 그래서 보면은 피부 보습력을 강화시켜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최근에 어떤 이 화장품에 특히 보습을 요하는 그런 화장품 보면은 이 콜라겐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콜라겐 같은 경우에도 고분자 물질이에요. 피부에 상당히 침투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분자량을 500 이하로 잘라서 이제 하면은 우리 피부에 훨씬 더 침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태반 추출물. 여러분들이 태반이라 그러면 대부분의 포유동물의 태반을 동결 건조해서 사용하는데 이것도 광우병 이후에 상당히 사용을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소의 태반을 사용을 하다가 그다음에 양의 태반도 같은 어떤 포유동물의 그런 측면에서 사용을 못하겠죠. 근데 일부 이제 회사에서는 사람 태반, 인 태반이라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가 식약청에서 사람의 인 태반은 혐오감을 준다 해서 사용을 못하게끔 금지를 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런 태반 추출물은 실제적으로 아주 효과가 뛰어납니다. 티로시나제 활성억제, 여러분들이 미백에 아주 탁월한 효과를 주고 피부 재생이나 보습 측면에서도 아주 좋은 원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는 프로폴리스. 여러분, 프로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나무의 새싹이나 껍질에 채취하는 물질로서 피부의 면역성을 갖다가 높여주고 항산화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원료로서 우리가 널리 사용하고 있는 그런 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성 원료는 이런 효과가 좋습니다만은 이런 광우병 이후로 사람들에게 동물성 원료는 나쁘다는 어떤 그런 이미지 때문에 사용을 가능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장품은 이미지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화장품에는 이미지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가능한 이렇게 많이 쓰려고 하고 사람들이 인식이 좋지 않은 그런 원료들은 가능한 이렇게 배제를 하는 어떤 그런 쪽에 있습니다. 다음은 식물성 원료에 관해서 이렇게를 제가 여러분들과 설명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식물성 원료는 여러분들이 최근에 우리가 한방 원료가 한방 제품이 우리가 상당히 많이 개발되지 있지 않습니까? 사회 전체가 웰빙을 갖다가 지향하다 보니까 한방 화장품이나 유기농 화장품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식물성 원료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식물성 원료에 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성 원료 중에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감초 추출입니다. 감초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감초의 뿌리에서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염증성 효과나 미백 효과. 감초 추출물은 우리가 기능성 화장품의 고시 원료로 되어 있죠. 그 다음 녹차 추출물. 여러분, 녹차는 추출물뿐만 아니라 여러분 녹차를 많이 마시잖아요. 녹차에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갖고 항산화 효과가 아주 탁월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멜라민의 색소 침착 예방, 여러분 미백에 아주 좋은 어떤 그런 원료가 녹차 추출물이죠. 그 다음에는 알로에베라. 알로에 잎에서 추출한 성분으로서 피부의 진정이나 보습, 재생 효과가 탁월하죠. 여러분들이 이런 원료를 제가 식물 추출물을 몇 가지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화장품 회사에서는 대부분의 식물성 원료나 해조류 같은 이런 물질들을 많이 화장품의 원료를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료들은 제가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안정성, 쉽게 우리가 산패나 산화라액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만 조심을 한다면은 우리가 화장품의 식물성 원료가 아주 좋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들 있고 우리가 그 비타민제. 우리가 최근에는 우리가 그 화장품이 그 바르는 개념에서 먹고 바르는 개념이라고 했죠. 그래서 비타민제가 또한 우리 화장품의 원료로도 많이 그 사용되고 지고 있는데 그 비타민 원료에 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그 A. 여러분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그 피부의 투명성과 저항력을 높여준다. 여러분 비타민 A라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레티놀 떠오르죠. 레티놀 같은 아주 여러분들이 주름 개선 효과로 탁월한 효과를 주죠. 그래서 이 비타민 A 같은 건 각질 제거나 여드름, 주름 개선 효과로서 우리가 많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비타민 C.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그 화장품에서 비타민 C를 갖다가 순수한 비타민을 우리가 쓸 수가 없고 대부분의 그 유도체. 그래서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좀 아스코르빈산 그러거든요. 아스코르빈산 유도체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에 손상된 피부에 상당히 효과가 좋죠. 그 다음에는 그 비타민 E.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쉽게 산화가 있기 때문에 항산화 효과로 많이 써요. 그래서 노화 억제나 유해산소 제거에 이제 많이 그 사용하고 있는데 이 비타민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은 비타민제는 순수한 비타민보다는 그 합성된 그런 그 비타민과 그 다음에 유도체의 어떤 그런 비타민을 우리가 많이 그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안전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는 또 잘 아시죠? 비타민 같은 경우에 하루 섭취량이 있잖아요. 하루에 너무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결코 그것은 피부에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하루 섭취량을 갖다가 꼭 지켜주는 것이 그 피부에도 훨씬 더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